자,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날 인사드리는 주식살롱의 하창무입니다. 벌써 이제 9월이네요. 상당히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의 말미는 비가 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미국의 애플입니다. 애플이 또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또 시장에서는 또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미국 증시를 위로 당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주식살롱에서 애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이성훈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뵀을 때는 우리 반도체 이야기 했었어요. 네네. 그때 아마 제가 기억 남는 게 이오테크닉스.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요즘 어떠셔요? 계속 반도체 좋게 보고 계시고. 여전히 반도체는 긍정의 시각이고요. 네. 나머지 시장이 오늘 좀 색깔이 많이 변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또 어떤 요인들의 변화가 나올지를 보려고 합니다. 뭐 IT가 계속 강세를 나타낼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좀 확산이 될지 여부를 체크하려고 해요. 하루로 판단이 안 되다 보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좀 테마주도 많았고 잠깐만 놓고 보면 네. 9월은 좀 뭐 다시 테마주가 활개를 칠지 아니면은 약간 이제 조금 더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테마주도 사실 주도주는 주도주예요. 네네. 혹시 9월 달은 잠깐 어떻게 보시는지? 큰 시각으로는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추석 전까지.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지를 쳐 본다고 하면 시가총액 상위주보다는 개별주군이 강하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두 번째 요인을 좀 깨는 게 예,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강했던 소비재들이 차익 실현이 동반해서 다 나오는 모습들이었고요. 네. 제약바이오군들 뭐 주가 강했던 뭐 비만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다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느낀 건 두 번째 시각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존재를 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다음 주 한 주를 지켜보려고 해요. 어떤 시장의 색깔이 나타나는지 그 시장 결대로 좀 9월 한 달은 흘러간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를 잘 정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다뤄볼 내용은 바로 애플의 9월은 이런 의미가 있다. 네. 이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한국에서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게 되면 색깔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미국도 애플이 이제 전 세계면서 네.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네. 3조 달러. 지금 약간 내려와가지고 3조 달러 조금 안 가더라고요. 네. 제가 계산해놨는데 애플의 주가가 190달러 70센트를 넘으면 딱 3조 달러거든요. 네. 자, 과연 이제 그건 지켜볼 일이고, 혹시 항상 우리가 9월이 되면 네. 애플 네. 하는데 왜 9월에는 애플이 의미가 있는지. 보통 하반기에 대부분 신작이 발표가 되었고요. 아이폰, 스마트폰. 네. 또 이번에 중요했던 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폰 15 시리즈의 호조에 따라서 새로운 기기의 출시도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새로운 기기라고 하면 뭐. 네, VRXR 기기 같은 경우. 애플 비전 프로 말씀하시는. 네네네. 그 부분이 아이폰 15의 히트 여부에 따라서 가능함에 따라 좀 더 이제 하반기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당 350만 원을 운운하면서 네. 사실 350만 원이 아니죠. 미국 미화 3,50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전후의 가격이 예상된다고 나왔었는데 네네. 그때 5월 달이었죠. 네네. 네,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 공개할 때인데 아직까지 공식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네. 말씀하신 거는 이 아이폰 15의 출시와 또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네. 혹시 그런 힌트도 혹시 좀 나올 수가 있나요? 힌트 부분은 우리가 판매 대수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이게 애플이 직접적으로 부품사한테 요구를 한 거는 한 전체적으로 2억 대 교체 수요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 네. 자체적으로 판매는 세트 출하 목표를 8,700만 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8,700만 대면 네. 전작인 아이폰 14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 약간 내려간 수준인가요? 그래도 좀 올라간 수준이고요. 네, 올라간 수준, 교체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그런데 애플의 입장보다 최근에 이 부분이 달라진 게
홍콩에서는 7,700만 대 톤을 좀 낮추는 모습이고요. 네. 일본은 한 7,300만 대 정도 추정. 네, 딱 출시를 한다 했을 때 이 정도의 톤이 있다가 최근에 거밍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8천만 대 추정으로 좀 톤을 다시 한 8천만 대 기준으로 좀 올려 잡는 모습이었어요. 아이폰 14가 나왔던 작년도 22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봉쇄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생산과 조달이 잘 안 되면서 네. 우리 4개 라인업 중에서 프로나 프로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판다고 제가 좀 들었었는데 네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4개 라인업 중에서 최고 비싼 프로맥스나 아마 지금 최근에는 프로맥스의 이름 자체를 울트라라고 삼성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하네요.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네. 그 아이폰 전작과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 재고 확보를 미리 한 것으로 보여요. 부품자 쪽에 오더를 준 걸 보면 네. 충분히 재고는 이제 확보되는 수준까지 좀 타겟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부품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천만 대 정도 오더를 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네. 그럼 9월에 애플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폰 15의 출시라는 이벤트가 있는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만약에 실제로 출하량 목표 자체는 지금 약간 고무줄이 조금 있는 거네요. 네, 커뮤니티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것과 네. 홍콩에서 바라보는 거. 네. 근데 그 집계는 아무래도 뭐 최소한 고객들한테 공식 인도가 되고 네. 집계가 나오려면 10월 중하순은 가야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가랑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네. 보통 그 아이폰이 신작이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 부품주들은 조정이 많이 나옵니다. 조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판매량 같은 경우 예상치가 뭐 애플 기준으로 목표는 한 8,700만 대인데, 이게 10% 상회하는 추가적인 그 목표 상향이 나오면 주가는 거기에서 좀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딱 8,700만 대 판매 기준에 맞출 게 아니라 적어도 한 1억대 근처 정도는 좀 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네, 그때는 좀 하나의 붐,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제 비전 프로의 출시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9월 달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서 네. 최근에 주가가 거의 뭐 주당 한 180달러 미만에 있다가 올라왔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또 애플은 또 뭐 다우 종목이면서 나스닥 시가총액 1위기도 하니까 네. 애플이 올라가면 미국 증시는 뭐 올라가는 거죠? 아주 긍정으로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엔비디아 한 축이 지금 엔비디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까지 여기에 실제 뭐 판매 부분을 가세해서 상향이 나온다고 하면은 긍정으로 보이고요. 이게 하나의 추정이 그 렌즈를 독점으로 납품하는 라간이란 업체가 애플의 이번에 신작에 대한 판매 가이던스를 또 상향을 해서 잡았어요. 상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 반응이 먼저 나왔고 전체적인 시장 반응은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 예, 좀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판매도 여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 수준의 판매라고 하면은 이 부분 또 긍정. 그런데 10% 상회하는 판매가 나타나면 서프라이즈이기에 미국의 시장 같은 경우도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목에 좀 적어봤던 애플의 9월은 이런 의미가 있다의 의미를 주신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애플 때문에 지수가 견고하다 할 네.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애플 이게 아무리 아이폰이 나와도 네,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술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애플의 주가가 정말 다시 190달러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 물론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네. 오늘 영상이 이제 9월 1일인데 네. 하루만에도 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가간다든지 유지시켜주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아이폰 하나만 바라보면서 애플의 주가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애플의 아이폰 출시가 있는 상황에서 네. 뭐 우리가 뭐 거시 경제 관점에서 뭐 어떻게 좀 지켜볼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애플이 신작이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소비의 지표가 되기도 하죠. 소비. 네. 그러면 뭐 중국 경기라든지 아니면 그럼 혹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에 르몬드 상무장관이 네. 지난주에 방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상무장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니다 그래도 뭐 애플도 생산 기질 인도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국민을 제하고 나면 가장 많은 수요처가 중국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약간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제스처도 네. 애플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보는 게 나은 건지.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생산의 측면 같은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스처 같은 경우도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좀 미중 분쟁 같은 경우가 이기점으로 좀 해소되는 구조가 나와주면 네. 모두가 긍정이겠죠.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삼성 갤럭시 S23도 그렇고요. 네네. 삼성의 이번에 폴드 5도 그렇고 네. 생각보다 다 잘 팔렸거든요. 네. 잘 팔렸어요. 네네. 제가 그렇게 데이터 봤습니다. 폴드도 지금 보면 유럽에서 잘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되게 이제 우리가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혹시 애플 아이폰 15는 전작에 비해서 작가 혹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팔린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쪽에서의 어떤 폭발적 반응이 나온다면 네. 혹시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매력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에서 기다리는 건 지금 스마트폰을 새롭게 택할 때는 이게 뭐 새롭게 안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능이라든지 그 부분은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디자인의 요소를 보는 측면이 있고요. 디자인. 네.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의 용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점이 뭔지를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이미 카메라를 통해서 네.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찍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뉴진스의 이번에 신곡 발표에서 보면 뮤직비디오를 아이폰을 통해서 찍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원래 댓글이 좀 말이 많아요. 아, 네. BTS랑 좀 어쨌든 그 빨리 넘어갈게요. 네. 찍는 거를 봤을 때 그런 점까지 이제 세대들, 뭐 새로운 세대들에 네.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카메라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